가족을 믿는다는 건 삶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을 만큼 소중한 일이죠. 하지만 그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올 때 그 상처는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20년 전, 제 딸은 파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절망 속에서 그녀를 찾으려 했죠. 그러나 2018년, 한 비행기에서의 만남이 저를 충격적인 진실로 이끌었습니다. 과연 저는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다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여전히 정태우와의 결혼식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서울 중심부의 한 고급 호텔에서 열린 우리의 결혼식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싱그러운 꽃들로 가득 찬 완벽한 행사였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태우의 가족, 한일테크라는 이름난 회사를 운영하는 이 집안은 외형적으로는 매우 화려했지만 그들의 표정과 교양 있는 말 속에는 어딘가 긴장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저는 시댁관계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저와 시누이 전미희 사이의 관계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미희는 저보다 2살 어리며 현대적이고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족회사의 재무관리부서에서 일하며 빠르고 결단력 있는 성격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결단력이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으로 견해 저를 압박했습니다. 처음부터 미희와의 갈등은 큰 다툼이 아닌 미묘한 언급이나 불편한 눈빛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남편인 태우는 우리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늘 양쪽 의견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느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돈 문제, 특히 주식 투자나 회사 이익 배분과 같은 문제에서 우리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강남에 있는 시부모님 댁에 모였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즐겁게 모여 있었지만 저녁 식사가 끝나고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바이오 기술 분야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제안하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과학 분야 출신으로 이 아이디어에 동의했지만 미희는 강력히 반대하며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 분야에 대해 잘 아시는 건가요? 저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은 저를 무척이나 상처 입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박하지 않고 가족 앞에서 남편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습니다. 태우는 테이블 아래에서 제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지만 저도 그가 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점점 낙담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며느리로 사는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에 살며 모든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끝없는 논쟁 속에서 저는 외롭고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와 미희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겨울 아침, 회사에서 우연히 그녀의 전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평소 강인한 모습을 보이던 미희가 그날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문을 두드리고 그녀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던 그녀가 결국 남편의 재정 문제를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개인 투자가 실패하며 큰 빚을 떠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녀에게 깊이 공감했습니다. 가족의 기대와 압박 속에서 느끼는 무력감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미희야, 내가 재정에는 능숙하지 않지만 가족은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잖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줘. 그 말이 계기가 되어 우리는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업무에서 느끼는 압박, 시부모의 무리한 기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간인한 외모 뒤에 있는 여린 마음과 공감을 갈구하는 그녀의 속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업무 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고 저는 그녀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제 의견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미희가 제게 도움을 요청하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을 믿어요.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형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의견을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 갈등은 나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갈등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무엇보다 가족 안에서 공감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미희와 가까워진 뒤로 가족 간의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업무와 개인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던 저를 이해하고 저 역시 그녀와 더 깊은 유대감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희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형님, 가족들끼리 해외여행 한번 다녀오면 어떨까요? 요즘 분위기도 좀 풀고 추억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파리에 가보는 건 어때요? 미희의 제안은 모두에게 신선한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제 딸 은희는 에펠탑과 디즈니랜드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며 설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호와 저는 은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여행을 결정했습니다. 그리하여 1998년 봄, 우리는 파리로 떠났습니다. 여행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새누랑 크루즈를 타고 도시를 둘러보며 가족 모두가 웃음꽃을 피웠고 몽마르트 언덕에서 맛본 크레페는 은희가 특히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파리 중심부에 위치한 튀르리 정원, 자어덴더 틸러리즈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과 조각품, 그리고 따스한 봄 햇살 아래에서 우리는 한가로운 오후를 보냈습니다. 은희는 꽃밭 주변을 뛰어다니며 즐거워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사진 찍어줘. 은희가 작은 분수대 앞에서 활짝 웃으며 외쳤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녀를 찍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은희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장난치고 숨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은희야, 어디 있니? 저는 밝은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태호와 저는 황급히 주변을 돌아보며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분수대 주변, 조각상 뒤, 나무 그늘 아래 어디에서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이를 보신 분 계신가요? 프랑스어를 거의 못했던 저는 영어로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다행히 몇몇 사람이 친절하게 도움을 주었지만 아무도 은희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튀르리 정원을 샅샅이 뒤지고 주변의 모든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우리는 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방 한 구석에 있던 은희의 작은 가방과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인형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태우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가난 모습을 보였지만 딸의 실종 앞에서는 무력해 보였습니다. 미희는 우리를 위로하려 애썼지만 그녀 역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서와 대사관에 연락하며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형님,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가 반드시 은희를 찾을 거예요. 미희의 말은 위로가 되었지만 그날 밤 저는 단 한순간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우리는 파리 전역을 돌아다니며 은희를 찾았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 길거리에 붙이고 지역 뉴스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길을 걷는 모든 아이가 은희처럼 보였고 매번 심장이 두근거리며 달려가 확인했지만 그중 어느 누구도 우리 딸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분명 소식이 올 거예요. 미희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했지만 저는 점점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을 때 저는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는 것이 마치 은희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은희의 모습을 찾으려 눈을 돌렸지만 그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제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매일 아침 딸의 방을 바라보며 시작하는 하루는 지옥 같았습니다. 은희가 남기고 간 물건들, 그녀의 작은 옷들, 학습책들,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이 모든 것이 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태우는 회사 일에 몰두하며 고통을 잊으려 했지만 저희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미희만이 제 곁에 남아 끊임없이 저를 위로하며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형님, 우리가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요. 그녀의 말은 고마웠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희망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비극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은희를 잃은 슬픔과 죄책감 속에서 수년 동안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파리에서 돌아온 후 제 삶은 정지된 듯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은희를 찾겠다는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그녀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경찰 보고서도 지역 방송에 나온 전단지도 심지어 외국인 유괴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비영리 단체까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그날의 티르리 점원에 멈춰 있었습니다. 태우는 회사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확장을 핑계 삼아 집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고 해외 출장과 새로운 프로젝트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이를 통해 고통을 잊으려는 노력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의 태도와 행동이 바뀌면서 그 속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우가 해외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제게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출장은 어땠어요? 제가 물었지만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냥 일이 많았어. 큰 문제는 없었어. 그의 대답은 마치 준비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는 출장에서 있었던 일이나 새로운 계약 이야기를 즐겁게 풀어놓았겠지만 이제 그는 최소한의 말로 대화를 끝내려 했습니다. 제가 계속 물어보려고 할 때마다 그는 핸드폰이나 노트북에 집중하는 척하며 제 질문을 피했습니다. 방 안은 우리 둘의 침묵으로 가득 찼고 저는 그 고요 속에서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 시기 동안 저를 위로해준 사람은 미희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집을 자주 방문하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분위를 찾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함께해 주었습니다. 형님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 말아요. 저도 돕고 싶어요. 그녀의 따뜻한 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그녀 역시 태우의 변화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오빠가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자꾸 출장 핑계를 대며 집에 안 오고?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쁜 거겠지?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니까? 저는 애써 태우를 변명하며 우리의 관계를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미희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습니다. 형님, 가족이 힘들수록 더 솔직해야 해요. 그래야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저는 태우와 대화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은희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컸고 그 상처를 꺼내기에는 제 자신이 너무 약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태우의 노트북 화면에 비친 이메일 알림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낯설었고 제목은 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태우가 단순히 회사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려는 마음과 포기하려는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그의 이메일을 몰래 읽는다면 우리가 더 큰 갈등에 빠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지 않는다면 제 불안은 끝없이 커질 것입니다. 결국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태우와의 대화는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에도 늘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은희의 사진이나 그녀와 관련된 대화를 꺼내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왜 당신은 은희 이야기를 피하려고만 해요? 어느 날 저는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난 그냥 힘들어서 그래. 제발 이해해줘. 그는 짧게 대답하며 밤을 나다버렸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용기를 저는 끝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은희의 실종과 함께 어딘가 고잔이 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태우는 일에 몰두하며 자신의 고통을 회피했고 저는 은희의 방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며 그녀의 기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미희는 여전히 제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내면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날은 평범한 날처럼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면서 저는 수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은희를 잃은 지 20년이 흘렀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녀를 찾고 싶은 간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새로운 단서를 찾아보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는 신락 같은 희망마저도 점점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비행기는 이륙 후 안정적으로 고도를 잡았고 저는 창밖을 보며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따금씩 승무원들이 다가와 음료나 간식을 제공하며 친절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성 승무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제 심장은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에멀리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 뚜렷한 눈매, 그리고 미소마저도 은희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닮은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그녀의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를 본 순간 저는 그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제가 은희에게 5번째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습니다. 하트 모양의 펜던트 안에 은희에게 사랑을 담아 엄마가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던 그 목걸이를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이 목걸이는 어디서 구하셨나요? 에멀리는 놀란 듯 저를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 목걸이요? 제 부모님께서 어릴 때 주신 거예요. 왜 그러시죠? 그녀의 대답을 들은 순간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이 젊은 여성은 바로 제 딸 은희였습니다. 비행기가 안정된 후 저는 에멀리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게 자리에 앉아 저와 대화를 나누었고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떨리는 손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주 어릴 때 입양되어 미국에서 자랐어요. 에멀리의 말은 제 심장을 후벼 파는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파리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실종 당시의 모습, 그리고 목걸이 이야기를 꺼내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 이야기가 당신에게 익숙하게 느껴지나요? 에멀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항상 제 과거에 대해 궁금했어요. 부모님께 물어봤지만 많은 정보를 듣지는 못했어요. 그저 제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 입양되었다고만 들었어요.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공항에서 헤어지기 전에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 DNA 검사를 받을 것을 제안했고 에멀리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뿌리를 알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DNA 검사 결과는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에멀리는 바로 제 딸 정은이었습니다. 결과지를 들고 있는 제 손은 떨렸고 눈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은희는 저를 조용히 안아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 맞죠? 그 순간 저는 20년간의 고통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은희를 입양했던 미국인 부부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더 깊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희는 그 부부에 의해 따뜻한 사랑 속에서 자랐고 그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은희가 왜 파리에서 혼자가 되었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실종된 뒤 그 부부는 파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은희를 입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과정에는 우리 가족 내부의 누군가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은희를 찾은 기쁨은 제게 새로운 삶의 이유를 주었지만 동시에 그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했습니다. 은희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미희와 태우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실종에 얽힌 비밀이 점점 드러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은희를 품에 안은 채 그녀를 잃은 20년 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진실을 직면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은희를 찾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희 가족은 겉으로는 환영과 축복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족 모두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태우는 예상대로 크게 기뻐하는 척했지만 그의 표정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지만 마치 오래된 짐을 이제야 떠안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과의 환영 만찬이 끝난 후 미희가 제 방으로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긴장된 얼굴로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랑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미희는 무거운 표정으로 문을 닫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제가 은희 실종에 대해 알고 있는 걸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미희야?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희가 파리에서 실종된 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미희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오빠랑 아버지가 은희를 일부러 놔두고 간 거예요.
은희가 가족의 재산 분배 문제에서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녀의 말은 저를 충격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태우와 시아버지가 그런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게 사실이란 말이야? 저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그녀에게 다그쳤습니다. 미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오빠가 저한테 직접 말했어요. 은희는 가업에 불필요한 짐일 뿐이라고요. 저는 그 말에 너무 충격받아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이후로 죄책감에 매일 괴로워했어요. 저는 말없이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태우를 믿고 의지했던 제 자신이 한없이 미웠습니다. 은희를 잃은 고통도 크지만 저를 배신한 가족의 행동은 그 고통을 더욱 배가시켰습니다. 머릿속에는 은희의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제게 달려와 안겼던 순간들,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 태우와 시아버지는 어떻게 그런 딸을 짐으로 여길 수 있었을까요? 왜 이제야 말한 거야, 미희야?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내며 물었습니다. 형님이 다시 은희를 찾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형님이 알아야 하니까. 미희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태우와의 결혼을 끝내기로 결심한 후 이 결점을 그에게 직접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집의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의외로 조용히 제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우, 더 이상 우리가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알고 있었어.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없을 거란 걸. 그의 말은 놀랍게도 담담했지만 동시에 그의 표정 속에는 약간의 슬픔과 체념이 엿보였습니다. 하지만 알아줘. 내가 그런 선택을 한 건 아버지 때문이었어. 우리 가족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그는 다시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아빠, 내 딸을 버리는 게 그렇게 당연한 선택이었어?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그를 끊었습니다. 그건 내가 선택한 거야, 태우야.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 난 너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우리 딸에게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과 한 집에 살 수는 없어.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로 조용히 제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변호사를 만나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법적으로도 저는 유리한 입장이었습니다. 태우는 이혼 과정에서 큰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도 자신이 한 일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혼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 저는 법원 앞에서 가벼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족쇄가 풀린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순간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태우와 이혼한 지 몇 달 뒤, 하늘테크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미 가족 내 갈등으로 운영이 흔들리던 회사는 내부 비리와 불법적인 회계 조작이 드러나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언론은 매일같이 회사의 스캔들을 보도했고 그 중심에는 시아버지와 태우가 있었습니다. 가족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주장했던 그들이 결국에는 그 가족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테크는 결국 파산 신청을 했고 시아버지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태우 역시 모든 것을 잃고 한때 성공적인 기업가였던 그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저는 오직 은희와의 삶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제주도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섬의 풍경은 우리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주는 듯했습니다. 저는 작은 카페를 열어 정성껏 커피를 내리며 평온한 일상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은희는 항공승무원으로서 새로운 삶을 이어갔고 그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은 저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내가 그때 더 빨리 행동했다면, 더 강하게 맞섰다면 은희를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은 여전히 저를 괴롭히지만 저는 이제 과거를 붙잡기보다는 현재를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은희와 함께하는 이 순간들이야말로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테크와의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난 뒤 은희와 저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찾아 제주도로 이사했습니다. 화려했던 서울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지만 오히려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한라산의 웅장함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첫 아침, 은희와 저는 새소리를 들으며 작은 마당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은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제야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모든 고난을 떠올리며 이곳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저는 제주에 정착한 후 작은 카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시의 복잡함과는 거리가 먼 따뜻한 나무로 지어진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눈빛 추억으로 지었습니다. 은희와의 재회에서 비롯된 이름이었고 그 이름은 손님들에게도 평온함과 따뜻함을 전달했습니다. 카페는 곧 마을 주민들과 여행객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리며 손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소소한 점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커피를 마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카페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치유를 주는 곳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 공간이 저에게도 은희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은희는 항공 승무원으로서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그 경험들을 저와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매번 비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그녀는 작고 소중한 선물들을 제게 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파리에서 샀어요. 기억나요? 우리가 거기 있었던 날들. 그녀의 선물에는 우리의 아픔을 넘어 새로운 추억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기보다는 그 고통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함께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제주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평화로운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했고 서울에서의 삶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떠올리며 아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마다 은희는 제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은희가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겪은 일은 잊을 수 없겠지만 그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행복해질 거예요. 그녀의 말은 저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하며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카페에서 커피를 내릴 때마다, 은희와 함께 제주바다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고 손님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눌 때마다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희망이야말로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이나 명예는 잃을 수 있지만 가족 간의 진심 어린 사랑과 유대는 절대 잃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저는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저는 오늘도 은희와 함께 행복한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